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포스트 모던의 5가지의 등반 코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전주의에서는 등반 코스가 하나 있었죠. 재현이라는 하나의 등반 코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에서는 3개의 등반 코스가 있었죠. 이 포스트 모던에 오면은 좀 코스가 복잡합니다. 이 큰 대로는 없어도 작은 길들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시대가 좀 다원주의화 되다 보니까 길이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중에서 저는 그 5가지의 코스로 그렇게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포스트 모던을 다룰 때에는 이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으로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 시대와 포스트 모던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현실을 중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프리 모던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주의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사이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계절로 보면은 봄에 지금 한 5월 달의 온도하고요, 9월, 10월의 온도가 비슷해요. 그죠? 온도로 보면은 비슷한데 자연의 양태로 보면은 봄에 바라본 자연과 가을에 바라보는 자연은 양태가 다른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다시 세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모더니즘을 거치기 이전의 고전 시대의 세속적인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시골만 알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산 사람하고 도시 생활을 하다가 도시 생활이 실증이 나서 귀농을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귀농을 한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갔을 때 그 시골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도시를 모르고 시골에서만 산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과 이거는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에 대해서 저항 정신을 토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고전주의와는 다르다. 그 다른 지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주요 등산로는 이 5가지로 요약이 됐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일상의 코스입니다. 일상은 모더니즘이 관념적인 추상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거고, 서양의 형이상학 철학이나 또는 모더니즘에서 극복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에서도 그 일상을 직접 다루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일상과 성스러움 사이에는 사실 그 이분법으로 나누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죠. 그래서 뭐 원효 같은 분들은 성속이력, 성스러움과 속됨, 비범함과 평범함은 다르지 않다.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서양에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일상에 대한 가치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흐름을 팝아트를 통해서 일상에 대한 재조명, 일상이 어떻게 고급 예술이 될 수 있나, 그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죠. 자, 2번째 길은 감각입니다. 감각은 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이 여전히 지성적 본질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지성적 본질주의라는 것은 모더니즘의 특징이었죠. 지적인 방식으로 본질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런 흐름인데, 근데 팝아트도 굉장히 그 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개념미술도 그렇고. 그런 거에 저항을 해가지고 감각에서 이 예술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모더니즘의 감성적인 표현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감각은 나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그 매체라는 거죠. 그런 그 감각에 주목한다는 거죠. 감정과 이 감각의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섬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일어났던 신표현주의 운동 또는 뭐 트랜스 아방가르드나 뉴 페인팅 같은 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는 이 개념의 코스인데요. 개념은 예술의 정체성을 자율적 형식에서 추구한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에 대한 저항이에요. 모더니즘에서는 내용이 제거된 추상적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했는데 형식주의에 대한 저항이 개념 미술로 나타났고 예술의 본질이 어떤 정신으로서 어떤 개념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개념 미술이나 뭐 설치 미술 또는 뭐 대지 미술 뭐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길은 차용의 길입니다. 차용. 이 모더니즘에서는 주체의 창조적 능력이라든지 고유한 어떤 아우라 이런 걸 중시했는데 이제 후기 구조주의에 오면서 이제 그런 주체의 죽음이 선포되고 주체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타자들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다. 이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구조주의적인 담론에 의존해 가지고 그렇다면 작품을 내가 창조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창작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빌려온다는 거죠. 빌려와서 내가 그거를 서로 연결시키고 재조직화하고 뭐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온다. 이게 차용이죠. 차용. 빌려와서 짜는 거죠. 여기서 작가의 위치라는 것은 창조자가 아니라 섬유를 짜듯이 짜는 자의 역할. 이러한 흐름이 예술에서는 뭐 네오지오라든지 패러디, 패스티시라는 그 혼성 모방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스는 타자입니다. 타자. 타자라는 것은 중심에서 소외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전통 형이상학 철학에서는 이분법적인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둘로 나누는 거에 그치지 않고 둘의 중심과 주변으로 그렇게 나누고 중심에서 소외된 타자성을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권력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반대로 중심에서 소외된 타자들의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중심주의에 소외되어 있던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또는 뭐 성소수자들의 예술 또는 뭐 탈식민주의 예술 그동안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반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 다섯 가지의 길에 속하지 않은 경우도 더 있겠지만 그걸 뭐 다 다루기는 거는 쉽지 않고 그 중에서 큰 길들을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나서 뭐 오솔길 같은 것들은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큰 지도를 우리가 습득을 하고 그 길들이 어떻게 나 있고 어디가 조금 더 개발의 여지가 있고 그런 점들을 점검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개의 등반 코스. 자, 하나씩 오늘부터는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이 일상의 코스를 공략해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은 5번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상, 감각, 개념, 차용, 타자에서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